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자료들, 돈이 되는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면은 약속드리건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정말 큰 돈이 될 거라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일단은 몇 가지 좀 살펴보실 게 있는데 오늘 현지 이 시간으로 2월 1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1월달 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작년도에서부터 몇 년 동안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항상 전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에는 반도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조금 우리에게 상승에 대한 재료를 던져줄 수 있는 키워드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끝나게 된다라면 그동안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제공했던 트리거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에 대한 언급한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박수를 치셔야 돼요.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왔던 것들이 이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1위 매장량을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 러시아랑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맞붙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던 건데, 이 둘이 종전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더 이상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요인 자체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주식 투자 준비하고 있어, 주식 투자 언제쯤 해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 없이 올해 적극적으로 덤벼들어도 된다라는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2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푸틴 대통령은 터커 칼슨 전 폭스 뉴스 앵커와 인터뷰에서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해결하기 원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협상의 전제 조건 차원에서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종전에 대한 이 협상 카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서 민기적 됐다라면 상승은 정말 크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이자 내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투자할 돈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코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투자의 절호의 찬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국룰입니다. 국룰.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매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AI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5G, 뭐 6G, 그리고 인공지능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4차 산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오픈 AI 최고 경영자 CEO가 AI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해 5조 7조 달러 약 6,600조에서 9,300조 원의 자본 조달을 목표로 예비 투자자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뭐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AI에 꽂혔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뉴럴링크.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일론 머스크도 됐든 간에, 지금 봤던 샘 올트먼이라고 하던 최고 경영자가 됐든 간에, 많은 부자들이 4차 산업에
진짜 필요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혁명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거 눈치 못 채고 뭐 사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없어야 돼요. 무조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D램, 낸드 플래시, 고대형 메모리 칩, 이것만 주목하시고 이거 종목만 사시면 되는데 왜 다른 데에다가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아직까지도 눈여겨본다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수급이 쏘여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전망 자체는 지금 현재 AI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CPI로 좀 돌아가기 전에, 이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목표 좀 몇 가지 다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해 드렸던 부분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포스뱅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소폭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거 찐반이야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IPO라고 하는 공개시장에서 이미 공모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사고 시장에 상장했을 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거를 올릴 만한 주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올릴 만한 주포가 지금 당장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덤벼들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만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저거 말아 올리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 정도 핵심 산업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상장일날 방송 때렸던 거 사지 마라. 얼마까지 떨어진다? 2만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2250원까지 터치했고요. 내일 정확하게 2만원까지 하락 돌파해서 19,000 몇 원까지 확 떨어질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목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어디까지 떨어진다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확신에 차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지 전문가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건 개나 소나 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뱅크 목표가 2만원 이 선까지 하락 돌파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고요. 회복 불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뭐 포스뱅크 예측 성공했죠. 테슬라 어떻게 될까요? 댓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봤는데 뭐 테슬라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심정은 저도 이해합니다. 매수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댓글로 네가 뭐 전문가냐 전문가지 뭐 여러가지 말들도 막 달리고 막 그랬지만 타격감이 없었어요. 왜 타격감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포스뱅크 봤죠? 테슬라도 저렇게 떨어질 거라니까요. 150불 1차 지지 150불 떨어지고 그거 지지선 그 지지선 하락 돌파하게 되면은 100불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어제 뉴스로도 제가 BYD라고 했던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뭐를 받을까? 여기 제 지갑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 지갑을 독점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여러 가지에 대한 특허와 여러 가지 것들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A 회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지만 경쟁사가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경쟁사가 A만 있었는데 B도 생기고 C도 생기고 D도 생기고 E도 생기고 F도 생기고 G도 생기고 쭉쭉쭉쭉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달라붙던다. 근데 이 첫 번째 만들었던 독점, 첫 번째 전기차, 2차 전지 여러 가지에 만들었던 얘보다 A사보다 B사에 대한 경쟁 구도가 더 높아지고 성장률이 더 가파른다. 그럼 A가 벌어들였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산업적 구조예요. 이게 산업적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국의 BYD라고 하는 중국 전기차 회사가 이미 테슬라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뛰어넘는 선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전만큼 상승에 대한 구도를 잡히려면 테슬라가 정말 엄청난 걸 내놔야 돼요. 전기차를 딱 내놨을 때 우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의 산업적 아이템을 내놓지 않는 이상 테슬라가 전고점까지 핥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CPI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CPI 조금 둔화될 겁니다. 2.9%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하는 건
실제 예측치는 지금 현재 뭐 3.4%를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발표치는 2.9%까지 떨어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핵심 의견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2.9%대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대까지 딱 떨어졌다. 그러면 나스닥 다우 지수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상승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무조건적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반도체 외우세요. 반도체. 이거 그냥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AI 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됐고 4차 산업 시대 때 모든 전자기계 여러가지에 대한 코딩 프로세스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여러분들 너무 막 어떤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반도체냐, 반도체에 대한 시대 족밥 새끼들인 거죠. 4차 산업, 5차 산업, 앞으로 6차 산업, 7차 산업까지 나오는데 반도체가 없으면 모든 전자기계는 무조건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다가가고 핵심적으로 올라가고 뭔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전망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CPI 물가 지수가 연치로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9가 뜬다. 상방을 보셔야 돼요.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진짜 얘네들이 막 휩소로 하락을 막 처음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국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거의 한 66% 발표가 됐는데 저번 시즌에 대비해서 이번에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다우 나스닥이 견고하다라는 의미고 골디락스 또한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법한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서 여러분들 골라주세요 어떤 것들 종목 딱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특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의 주시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주식투자마을 다운로드 해주시거나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고객 상담 챗 주시면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래 만들어 가시고 오래 만족하시면 앞으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